자, 무속인 부부가 어떤 일가족을 무려 19년간 지배를 했다. 네, 이 사건 처음 알려진 게 지난 4월입니다. 어느 집 딸이 가정에서 심한 폭행 피해 입었다. 이런 112 신고가 들어왔던 건데 이 집 남매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이 이웃집에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.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까요. 어머니를 비롯한 이 다른 가족들은 모두가 가족 간의 다툼이라고 둘러댑니다. 하지만 이웃들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. 주민들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 아니다. 그 집에 같이 있는 무속인들이 있는데 이 무속인들이 폭행과 무관하지 않다.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렇습니다. 19년 동안 이게 그럼 같이 살았다는 건가요? 무속인하고 피해자들하고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이 폭행 사건의 배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무속인 부부가 있는 정황을 이제 경찰, 검찰이 이제 많이 확인하게 된 건데 지금 이 시점이 2004년입니다. 딱 정확하게 19년 전인데요. 최근까지 이 무속인 부부의 통제 아래 살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이 50대 어머니가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 무속인 부부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무속인 부부는 이제 여성이 일을 하러 나가면 이제 집에 있잖아요, 같이. 예. 그럼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보다는 이 무속인 부부에 더 의지를 하게 되죠.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떤 짓을 했습니까? 먼저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추적 앱을 달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휴대폰에 딱 추적이 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문이 없는 집이었답니다. 문이 없는 집이니까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13대의 CCTV를 만들었답니다. 이게 13개의 CCTV면 진짜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이 식구들 전부 다 부엌으로 내몰았답니다. 그리고 방이 5개였는데 예. 방 5개에는 예. 자기들이 키우는 고양이가 그 방에서 그 방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. 자,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입니다, 양 변호사님. 도저히 결과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. 서로 폭행하고 감시하도록 강요를 했던 건데 이 엄마인 여성에게는 아이들을 불에 담근 수저로 학대를 하도록 만들었고요. 더 거꾸로 아이들은 어머니를 폭행하라고 또 아이들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서로들을 또 집안에 가두도록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다음에 그게 또 CCTV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. 예. 너네 우리 말 더 안 들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그보다 더한 행동까지 하도록 만들었다. 이게 19년이라는 정신적, 심리적 지배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들으면 거기 왜 저런 일이 있어?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. 예. 돈도 뺏었겠죠. 네, 맞습니다. 일단 3남매 중에 막내 같은 경우엔 월급 통장이랑 신용카드를 다 가져가서 관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. 또 이 남매들한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해서 각각 2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까지 받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돈도 빼앗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더 의지하게 했던 겁니다. 자, 승 의원님, 제일 궁금한 건 항상 저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통 뭐 표현은 합니다만 이런 정신적 지배, 심리적 지배, 그것도 지금 19년. 아니, 지금 당장 저도 솔직히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. 예, 사실 이게 19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나와 있는 내용, 양 변호사님이나 우리 백 변호사님이나 이재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의 삶은 오로지 이 무속인들에게 완전히 매여 있게 되는 거죠.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그게 얼마만큼 익숙해졌으면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는데도 그걸 아무 소리 할 수 없었을까요? 어떻게 보면 정말 심리적 지배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거의 노예화시켰던 이런 어떤 단계가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.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정말 이런 어떤 과정에서 계속 내몰려 있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가 다시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어야 되지 않느냐. 그게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안정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결국 이 무속인 부부 재판에 넘겨졌어요. 제목이요. 특수상해 교사, 강제추행, 공갈, 감금, 성폭력범죄 위반입니다. 거기에 근데도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지른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다툰 건데 왜 우리한테 이거를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고 2억 5천여만 원 돈 가져간 것도 빌린 거다, 생활비로.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
뭐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기소했고 검찰에서 결정을 못한 거는 이 어머니인 여성 있죠. 이 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 심리분석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연 책임을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찰도 고민스러운 겁니다. 이 상황이. 그렇군요. 일단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